저는 오늘 주민설명회 사회를 맡은 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전략주택사업부장 정기혁입니다. 오늘 그 송파구 풍납동 일대 모합동 공공관리 주민설명회를 위해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선택해주신 지역 주민 및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서울시 잘 안 들리세요? 안 들려요. 예, 제가 최대한 크게 말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서울시 모아타운 정책 전반 사업과 SH가 참여하는 모아관리 공공관리 신공사업과 그리고 송파구에서 추진 중인 풍납동 모아타운 관리 계획에 대해 주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서울시 송파구 SH공사가 주관하여 마련한 자리이며 보다 많은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저녁 시간에 개최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SH공사는 서울시 주택정책의 실행기관으로서 서울시와 함께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SH공사는 풍납동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서 서울시 전역에 모아타운 사업을 활성화하고 열악한 저중주거지 주거환경 개선하는 데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에 앞서서 오늘 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료 시간까지는 약 1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참석자 소개 후에 주요 내빈 여러분의 간략한 인사 말씀 이후에 서울시로부터 모아타운 정책의 안내, 송파구로부터 풍납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용역 추진 현황, 그리고 SH공사로부터 SH 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민 여러분의 질의와 각 기관별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SH 참여 풍납동 공공관리 모아타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주요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구 갑 김웅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서울시의회 송파구 제1선거구 김효남 시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송파구의회 김정열 부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송파구의회 장종래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송파구의회 이강무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 김지호 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송파구청 주택사업과 조재현 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SH공사 모아주택사업부 조창희 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관리 계획 용역을 수행하고 계시는 주식회사 인터 엔지니어링 도시건축사무소 최지환 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외 풍납동 모아타운과 관련된 많은 관계자 및 주민 여러분 내분께서 참석해 주셨는데 시범 관계상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분께만 저는 이렇게 좀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아타운 주민설명에 참석해 주신 김웅 국회의원님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참 모아타운 시작은 했는데 아직 큰 진전은 없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런 자리 이렇게 마련했었을 때 우리 주민들께서 여기에 대한 이해도 좀 가지시고 또 원하시는 의견들을 좀 많이 주시면은 저희가 반영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풍납동은 정말 많이 좀 여건이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무조건 다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건 다 거짓말이고요. 하나씩 하나씩 지금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올 하반기쯤 되면은 우리 풍납동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가 될 것 같고요. 서울시에서도 우리 풍납동 발전안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모아주택 여기에 이렇게 지금 우리 주민들이 많이 오신 것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래도 뭔가 변화되는 모습들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풍납동이 좀 바꿔지기를 바라는 염원들이 이렇게 모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의 이 눈초리를 보면서 저도 반드시 특별법 통과를 시키고 서울시하고 송파구 그리고 문화재청하고 손을 잡아서 우리 풍납동 주민들 그동안 억울하셨던 거 잘 풀어드릴 수 있도록 반드시 노력하고 꼭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으신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본 주민 설명회 개최를 위해서 물신양면 지원해 주신 서울시의회 김규남 시의원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규남 시의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늦은 저녁에 주민분들 이렇게 많이 와주시는 거 보면 정말 우리 주민분들 이 문제가 간절하다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참 항상 죄송하다는 말씀을 저희가 많이 드리는데 이제는 그런 말씀 드리지 않게 꼭 저희 김웅 의원님, 김정열 부의장님, 장정래 의원님, 그리고 이강모 의원님 함께 이제 이 문제 해결하도록 정말 성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그 김웅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올해 이제 풍납도성 개정안 이제 통과시키고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고요. 풍납동 열심히 지금 문제 해결하고 계시니까 격려의 박수 김웅 의원님한테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회는 사실상 뭐 기대하시는 만큼 많은 그런 내용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주민분들이 많은 의견 주시면 그 의견 수렴해서 이제 뭐 다른 문제 해결 안각 규제라든지 이런 거 문화재청이 이제 서울시에서 요청하고 그런 이제 적극적인 단계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8시까지지만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차장님께 조금 그래도 주민분들 의견 최대한 시간 늦어도 받아달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꼭 오늘 말씀 의견 다 주시고 다시는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풍납동 발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남 시의원님께서 이제 참 많은 이렇게 주민 설명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는데 저도 아무튼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내균 설교와 인사 말씀을 모두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서대로 지금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이제 그 서울시 주택공급과 모아주택 계획팀의 김지호 팀장님으로부터 서울시 모아타운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의 모아주택계획팀장 김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게 됐는데요. 이 모아주택 모아타운을 처음 제가 기획하고 정책을 만든 담당 팀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정책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고 그 다음 순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하겠습니다. 네. 예. 먼저 이 모아주택 모아타운을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이 소규모 정비 사업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법률적인 근거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넘어가요. 네. 정비 사업을 보시면 이 대규모 정비 사업과 소규모 정비 사업을 나눠집니다. 이 정비 사업이라는 것은 토지를 병합해서 철거하고 개발을 하는 사업인데요. 보통 이 일반 정비 사업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소규모 정비 사업은 2018년도에 처음 도입된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의한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기준은 면적 기준으로 나갑니다. 10,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일반 정비 사업, 그 이하가 되면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래서 소규모 정비 사업의 내용을 보시면 이 네 가지의 정비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자율주택 정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근데 보통 이 사업 규모가 그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았고요. 대부분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도 9월달에 처음 도입이 됐는데요. 그 소규모주택 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 제도는 나홀로 아파트로 지어지잖아요. 소규모 정비 사업의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광역적으로,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소규모주택 관리지역을 지정을 해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게 됐고요. 지금 저희가 앞에 말씀드린 이런 소규모 정비 사업과 그다음에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모아주택, 모아타운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모아주택, 모아타운이 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 이제 공약을 하셨죠. 모아주택 제도 도입 3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요 골자는 뭐냐면 소형 필지의 건물을 짓게 되면 주차장, 그 다음에 녹지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 필지를 모아서 개발을 하게 되면 주차장과 녹지가 확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인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이 공약의 주요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정책적으로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과정을 설명드리면서 서울 시내의 저층주거지, 그러니까 재개발이 안 되는, 재개발과 재건축이 안 되는 저층주거지가 전체 87%나 됩니다. 그게 115 평당 킬로미터인데요. 이 서울시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한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지역들이 지금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지역들이고 이걸 저희가 대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들여다보면 이게 도로나 필지가 잘 정리는 돼 있죠. 근데 문제는 이게 1960년도, 80년대 토지구역 정리 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도로의 폭도 좁고 이 대지의 규모도 적어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이 다세대 다가구, 소형 주택들이 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차 여건도 불리해지고 그다음에 녹지나 이런 휴게 공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열악한 주거 환경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들여다보면 주차장이 거의 40% 이상의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이제 차량 통행도 불가하고 보행 안전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열악한 주거 환경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가 소득 기준을 봤을 때 1990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10배의 소득 기준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주거의 유형은 같은 거죠. 다가구 다세대가 90년도에 만들어졌는데 현재까지도 이 주거 유형이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층 주거지의 주거 환경이 좋아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들여다봤고요. 그래서 이제 저층 주거지를 보면 다세대 다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고층 단지로 만들어진 지역들 이렇게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중간 단위 중규모의 어떤 단지가 필요하다. 그래야 다양한 주거의 유형이 도입되고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주거의 환경들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제 추진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계획적으로 공동개발을 유도해야 된다. 그냥 소규모 정비 사업을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나홀로 아파트 때문에 안 되겠죠. 그럼 주거 환경이 더 좋아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계획적으로 공동개발을 유도하고 기존의 어떤 길 이런 것들은 커뮤니티 활성을 통해서 좀 더 활성화시켜보자. 그 다음에 주차장과 부족한 기반시설을 좀 더 확보해보자. 그 다음에 이 건축의 품질도 좀 향상을 시켜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저희가 기본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던 거였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난개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검토의 범위를 처음부터 잘 잡아야겠다. 그게 이제 슈퍼블록 단위의 검토 범위고, 그 안에 이제 모아타운이라고 하는 거는 계획의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분들이 이 모아타운을 사업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업구역. 사업구역은 아니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초를 다지는 계획의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이 모아타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안에 이제 모아주택들이 블록 단위로 사업 시행을 하는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업 시행을 할 때는 이 모아주택 규모에서 여러분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규모는 약 2만 정도, 2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슈퍼블록 단위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가로, 교통, 거점시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필요한 것들을 조성을 하는 그런 검토 범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지금 분홍색 테두리로 되어 있는 것, 이게 이제 모아타운이라고 보시면 되죠. 10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아타운을 법적으로 보시면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관리 지역은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일반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관리 계획이라고 얘기 안 하죠. 정비 계획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정비 계획은 이 안에 있는 모든 도로와 건축물을 철거하고 하나의 단지를 만드는 게 정비 계획입니다. 근데 이 관리 계획은 이 모아타운 안에 정비가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어요. 신축이 많아서 건물을 못 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모아타운의 가장 큰 핵심은 정비되는 지역과 정비가 되지 않은 지역이 혼재될 수 있다. 물론 이제 다 정비도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여건에 따라서 틀 텐데요. 그게 정비구역과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아타운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안에 이제 개별적으로 노후도 요건이라든지 동의 요건을 갖춰지면 이런 개별 사업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든 소규모 재건축이든. 근데 대부분은 아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많이 할 겁니다.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시행단위 묶어서 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아주택은 이런 우리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있는 이런 4가지 유형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모아주택이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이거는 서울시에서 만든 브랜드 네이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모아주택은 기본적으로 양질의 주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요건들을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부지 면적은 1,500 이상, 주야 주차장이 설치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주차장 확보하고 배치 계획이라든지 가로 활성화 이런 것들을 이 계획 수립할 때 반영을 하도록 저희가 지금 유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모아타운, 아까 얘기한 그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그 범위. 그럼 모아타운을 왜 지정을 해야 되느냐? 모아타운의 장점이 있기 때문인 거죠. 이 장점을 하나씩 설명드리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 사업 요건을 완화해 줄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정비사업과 소규모 정비사업의 기준이 10,000제곱미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모아타운 안에서는 그 면적을 2만까지 확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만까지 확대가 되면 재개발과 버금가는 경우에 사업 규모가 되기 때문에 사업 여건이 더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노후도를 완화하는 획입니다. 기본적으로 67%를 갖춰야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57%만 되더라도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끔 완화를 해드려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층수도 완화해주죠. 기본적으로 2종 7층 지역은 10층 이하였는데 평균 13층까지 완화를 해드렸고 2종은 층수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폐지했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50층, 60층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대지 여건에 따라서 설계를 하면 층수가 나오는 거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이 용도지역 상향을 해드린다는 겁니다. 1종에서 2종, 2종에서 3종 이렇게 완화를 해드리고 다만 거기에 증가되는 용적률 50%는 임대주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용적률도 추가로 좀 더 완화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게 다 적용된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건에 따라서 되는 지역도 있고 안 되는 지역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서울시는 가급적이면 이 소규모 정비 사업의 어떤 불리한 여건 때문에 이런 것들을 완화를 시켜드리려고 최대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장점은 사업가, 그러니까 사업 규모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아주택 조합이 있고 또 하나의 조합이 있는데 이걸 좀 통합적으로 하고 싶어요. 중간에 도로가 있어. 근데 도로가 있어서 안 돼요. 그러면 이 도로를 폐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폐도를 해주고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지하를 통합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허용을 해드립니다. 그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되거든요. 사업의 위로 못 올라가는 것은 밑에서도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특별건축구역이라는 걸 적용해드립니다. 이걸 적용하게 되면 뭐가 좋냐면 건폐율이라든지 인동간격, 건물에 대한 이 간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대지안에서 설계하게 되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건물들의 층수나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특별건축 구역에서는 그런 높이라든지 그런 것을 완화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여건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공공에서 지원을 통해서 부족한 기반시설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비가 한 4, 그다음에 지방비가 6 그 매칭으로 해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 공공의 비용을 들여서 주차장이나 그다음에 공원 이런 것들을 조성해 드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데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이게 내 사업구역에 돈을 주는 거냐? 그거는 이제 사업구역에는 돈을 안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에 돈을 드리는 건 아니고 공공이 사용하는 주차장이나 공원에 대해서만 이 비용을 지원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첫째 이제 모아타운을 선정하고 지정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인 사업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 모아타운 대상지를 먼저 선정을 해보죠. 이제 공모 방식이 있고 뭐 주민 제한 방식이 있는데 여기 풍남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모 방식을 통해서 선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공모 방식에 의해서 선정이 되면 이제 계획 수립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계획 수립은 구청에서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이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에서 7:3 비율로 해서 그 예산을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좀 더 크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원을 해서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풍납동 같은 경우에는 이 관리 계획 수립 용역이 발주가 돼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계획을 수립하면 저희한테 승인 요청이 들어오고 저희가 공람에서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최종 이 승인 고시를 하게 되면 모아타운으로 비로소 지정이 됩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혜택들, 완화된 요건들을 적용해서 사업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 단계는 이 사업 시행 단계입니다. 이제 조합을 설립하거나 아니면 뭐 지정개발자 방식 여러 가지 사업 시행 방식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주체를 만들고 그 주체에서 설계를 해서 그걸 심의를 통해서 통과해드리면 관리처분 사업 시행인가 이 단계를 넘어가서 이주 착공 준공까지 넘어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절차는 저희가 대략 보면 한 4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재개발이나 재건축보다는 훨씬 한 반 이상 기간을 단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처음 2022년 1월달에 이 강북구 변동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쪽을 시범 지역으로 해서 저희가 발표를 했고 이 절차를 보시면 대상지 선정이 22년 1월, 통합심의 22년 4월, 그래갖고 모아타운을 지정한 게 22년 5월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단계는 곧 사업 시기 인가가 나와요. 관리처분까지 끝나서. 그러면 지정부터 사업 시기 인가까지 1년 좀 더 걸렸는데 되는 거예요. 엄청 빠르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2주 착공, 준공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면적은 한 5만 5천 정도 제곱미터 정도. 너무 가까이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5만 5천 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관리 계획이 뭐냐? 이런 겁니다. 관리 계획이. 이 모아타운 대상지 안에 도로의 폭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 구역의 면적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그 다음에 거점 시설, 커뮤니티 가로 공간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
관리계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관리계획을 통해서 배치계획, 이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사업을 했다면 이런 모습이 안 나오겠죠. 근데 이거를 조화롭게, 사업구역은 다 다릅니다. 이게 5개의 사업구역이기 때문에 5개의 사업구역을 조화롭게 디자인할 수 있도록 이런 배치계획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 도로를 어떻게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폐도되는 도로를 어떻게 입지 결정 도로를 해서 연결시켜주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관리계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하는 이렇게 조합은 다르지만 이거를 통합해서 지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끔 이제 협정을 통해서 이것도 이제 할 수 있게끔 됩니다. 이러면 주차장의 비율이 한 10% 정도 더 이상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차 효율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이천변을 연결해서 어떻게 이 편의 시설을 확충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저희는 관리 계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런 저층 주거지가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하나의 단지처럼 보이는데 실제 5개의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5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조합원들이나 조합이 잘 협심하셔서 이렇게 모양이 나올 수 있게끔 진행을 했다. 그래서 모든 정비사업은 주민분들의 참여와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좋은 그림을 그려도 참여를 하지 않고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사업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면목동 사례입니다. 아까 이제 건동 사례는 모든 지역을 철거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례였다면 여기는 좀 남기면서 정비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지금 현재는 모아타운 지정으로 작년 12월 달에 지정이 됐고 지금 통합심의, 설계를 해서 통합심의를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7개의 조합이 처음에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지하 통합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에 대한 관리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거점 시설들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을 복합적으로 만들어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관리 계획 수립을 통해서 이제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역에 보시면 이렇게 좀 그 배치 계획 이외에 좀 그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정비가 안 되는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장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런 시장들이나 이런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하고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계획들, 이런 것들을 담아서 관리 계획을 수립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런 저층 주거지가 이런 단지, 이게 처음에는 7개 조합이 시작을 했는데 규모가 너무 작았어요. 작은 조합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권유를 해서 4개 조합으로 규모를 어느 정도 키워서 4개 조합으로 지금 통합을 하고 있고 그 4개 조합이 이런 단지를 만드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사례고 올해 좀 바뀐 내용을 간단히만 좀 추가로 설명드리면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이 모아주택 모아타운 정책을 하고 조례만 6번을 바꿨습니다. 그 완화해주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이 모아타운 모아주택 정책을 추진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 기준으로 24개 자치구 총 65개소의 모아타운 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곳이 구역이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됐고 지금 지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그 가로주택, 그러니까 모아주택 중에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단계 추진 방향은 기존의 제도를 만들었으니 이걸 좀 정착을 시켜서 활성화시켜보자는 뜻에서 이제 추진 방향을 삼았고요. 그 다음에 전략은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약간 이렇게 투기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안정화시키고 사업 시행을 활성화하는 걸 지원해 주자. 그 다음에 디자인 좀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게 유지 관리하자는 전략을 갖고 저희가 2단계를 수립해서 올해부터는 공모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주민들 동의 없이 자치구에서 모아타운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선정을 해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찬반 갈등 생기고 그다음에 투기 우려가 생기고 막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올해부터는 면적 기준을 좀 뒀어요.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각 예정 구역별로 30% 이상 동의를 받아야지만 구청에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주민들께서. 그러면 구청에서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저희가 그걸 보고 이제 선정하는 방식으로 그 대신 수시 공부를 저희가 바꿔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모아타운 안에 이제 사업 구역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 간의 소통이라든지 의견 교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전문가들을 좀 풀을 구성해서 그 현장에 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돈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타운별로 이 현장 지원단을 꾸려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늘 말씀드린 이 SH 참여 공공관리 모아타운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처음 기획하게 된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이 모아타운 안에 여러 조합들이 이제 뭐 생기진 않았지만 구역이 나눠지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신탁회사라든지 정비업체, 뭐 PM 이런 업체들이 막 들어가서 사업도 되지 않는 이상한 계획을 만들어서 막 강제로 동의를 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는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주민들이 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좀 준비가 필요한데 내용을 모르시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지원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SH가 이 모아타운에 들어가서 조합 사업 시행 구역을 나누는 작업부터 시작해서 이 나눠진 사업 시행 구역에서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끔 다 지원을 해드립니다. 총회를 어떻게 해야 되고 동의서 증거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방법들을 다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게 이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게 이 SH 참여형 모아타운이고 그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역할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 이어서 설명 드릴 테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모아타운 선지정 방식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모아타운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용역을 발표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좀 길어요. 근데 어떤 조합에서는 어떤 주민들은 빨리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을 하고 싶은 데도 있거든요. 여건이 좋아서. 그런 데들은 그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먼저 모아타운을 지정고시에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적 효력을 갖고 그 완화된 조건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끔 해주고 계획은 나중에 보완하는 방식. 이런 방식의 지금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엊그저께 저희가 4군데를 선지정을 해드렸어요. 그런 데들은 지금 바로 관리 계획이 완료 안 됐지만 조합을 설립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모아주택 모아타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는데 드릴 말씀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뺐으면 다른 얘기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만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그 모아타운을 총괄하고 지금 기획하셨던 전략주택공급과의 김시호 팀장님과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발표하실 발표자께서는 좀 힘드시더라도 마이크를 좀 가까이 내셔서 뒤에 너무 많으신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잘 안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해주시고요. 이어서 인도 엔지니어링 최지한 본부장님으로부터 우리 풍남동 모아타운 관리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서울시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부합하고 있는 모아타운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인도 엔지니어의 최지한 본부장입니다. 지금 현재 송파구에서 발주를 해서 저희 회사가 수립을 하고 있는 부분은 앞서 서울시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과업입니다.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서 서울시에서 워낙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계획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은 현재 저희 풍남동 일대 모아타운은 2022년 6월달에 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후 2022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과업을 착수를 해서 2023년
3월에 SH3 연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으로 대상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후 4월달에 일부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전체적인 계획들을 수립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계략적인 수립되어 있는 전체적인 관리 계획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사시고 계신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기초 상황이라든지 개요들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선호역 하단에 원리팅로와 풍납통 사이에 있는 저층 주거단지로서 전체 면적은 46,800제곱미터입니다.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이 대상지는 풍납토성으로 인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관리구역상 5번역으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풍납토성 외곽의 인접권역으로 재건축 시 관리조사를 통해서 시야를 포함한 건축행위가 가능한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는 북측의 일부 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이하를 제외하고는 전체 용도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편의 올림픽 대로변에 폭 18m로 조망가로 특화 경관지구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관지구는 가로의 경관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18m 폭 내에 높이를 일정 부분 규제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상지는 문화재 보호구역과 그리고 특히 조망가로 특화 경관지구라는 두 개의 굴레에 씌여 있는 대상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의 규제 사항에 얽매여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는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좌측편의 풍납 폭선을 기준으로 해서 문화재 안각 규제인 27도를 적용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높이가 보호구역 내에서는 약 한 15층에서 17층 정도 규제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대로변에 올림픽로 18m 폭으로는 경관지구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건축물의 높이가 6층 이하 그리고 추가로 더 완화를 할 경우에는 8층 이하까지 지금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제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현재 관리 계획을 수립했고요. 실제 현실 가능한 범위에서 계획들을 마련한 사항들입니다. 첫 번째 이 기초 현황은 모아타운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노후도 요건이라든지 건축물 높이 그리고 수도권 필지 전체적인 건축물 연구들은 다 현행 기준상 다 충족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도로가 6m 미만이고 일방통행 그리고 보차 혼용 공간 등으로 해가지고 대단히 주차 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은 올림픽로 일부의 근린생활시설 용도들이 대부분 입지에 있고 그리고 풍납 도깨비 시장으로 들어가는 가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대부분의 저층 주거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 일대에 모아타운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필요한 생활형 커뮤니티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그에 따라서 부족한 시설들을 고려를 해서 관리계획 수립 시 일정 부분 용도들을 설정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상지 내 생활 서비스 분석 결과 도서관, 특히 주차장 등은 실제적으로 시설 현황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이러한 용도들이 먼저 도입이 될 수 있게끔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른 거 종이 안 줘? 전반적인 현황 분석입니다.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상지 우측편에 경관지구가 설정이 되어 있고 좌측편으로 풍납도성에 얽혀있는 문화재 보호구역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망가로 특화 경관지구 그리고 풍납도성 문화재 보호구역 등으로 인해가지고 전반적인 사업상의 여러가지 제한 요소들이 발생을 하고 그에 따라서 협소한 도로 폭우 등을 어떻게 조정을 하면서 계획을 가져갈 수 있는지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기본 구상 및 관리 계획안입니다. 현재 모아타운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역 주민 수요 맞춤에 필요한 생활형 오피스를 먼저 구비를 하고 그에 따라서 접근도 확보 그리고 현황 여건을 고려해서 개발 단위를 설정하였으며 지하주차장을 통합 개발하는 것을 통해서 교통 주차 문제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올림픽로변 가로 활성화들을 구축하여 전반적인
가로용도들을 배치하고 그리고 보행 환경들을 개선을 통해서 지역 여건과 규제 사항을 고려한 실현 가능한 정비 수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업 시행 구역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상지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위는 2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로를 기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4개의 사업 시행 구역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좌측부터 1번 구역에서 우측까지 4번째 구역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각각의 단위 블록을 해서 가로 구역으로 구성을 시켰습니다. 관리계획 구상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모아타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소규모 정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큰 클래스의 계획적 방향입니다. 올림픽로와 풍성로 쪽 길변에 최대한 가로 활성화 용도를 배치를 하고 그리고 부족한 도로는 확폭을 통해서 기반시설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풍성로는 전체적인 공동주택 정비 사업을 통해서 늘어나는 세대수를 감안해서 일정 부분 도로 폭으로 추가를 더 확보를 하고요. 그리고 가로변에 배치되어 있는 연도형 상가 배치 부분에 사용하는 SOC도 같이 배치할 수 있게끔 전체적인 구상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역이 약 46,000 제곱미터에 1만 제곱미터 이상의 4개의 블록으로 구획을 하였으며 각각의 개별적인 면적은 지금 보시는 토지연계 표에 따라서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 밀도 계획은 유정 일반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건폐율 60% 그리고 용적률은 기준 200에 보적 상한 250%까지 계획을 할 수 있게끔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높이는 현재 문화재 보호구역에 따라서 문화재 안가 그리고 조망가로 특화 경관지구에 따라서 높이가 설정될 계획입니다. 현재 정비가 되기 전에 저희 풍납동 일대의 대상지 현황입니다. 이제 이러한 모델링을 바탕으로 정비 후의 모습은 이제 각 블록 단위별 찾을 수 있는 규모 밀도를 최대한 반영을 해서 현재 B3, B4 구역 같은 경우에는 250% 밀도를 찾는 걸로 계획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B2와 B1 구역은 현재 걸쳐있는 문화재 보호구역과 그리고 경관지구에 따라서 일정 부분 밀도가 조금 낮춰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시안은 향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계획들이 계속 변경될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보시는 부분은 현재의 4개의 블록 내에서 가져갈 수 있는 밀도를 반영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 주민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립해가지고 관리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까지 관리 계획을 승인이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일정을 맞춰서 행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서 서울시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지만은 지금 현재 송파구하고 저희 회사가 모아타운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SH 측에서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SH 측에서 설명을 할 예정인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관리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가지고 다양한 지원책과 그리고 공동사업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들을 SH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관리 계획을 듣고나신 후에 추가적으로 SS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한 번 더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해를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관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납동 그 모아타운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 인터엔지니어링 최진환 부장님이셨고요. 아무튼 우리 SH공사에서도 성공적인 관리 계획 수립을 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SH 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 사업에 대해서 SH공사 모아주택사업부 조창희 부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H공사 모아타운 사업부장 조창입니다. 송파구 풍납동 SH 참여형 모아타운 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SH공사와 함께하는 모아타운 공공관리에 대해서 크게 한 세 꼭지로 해서 나누어 설명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소개고요. 두 번째는 공공참여형 모아주택, 세 번째는 풍납도 모아타운 공공관리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입니다. 사업 계획입니다. 모아주택, 모아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해 특수한 지역 요건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 곳에 SH공사가 자치구 관리계획의 수립에 참여하는 사업인데요. 특히 송파구 풍납동 같이 풍납토성이라고 하는 문화재 시설이 있는 곳으로 안강이나 조만가로 경관지구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시에서 올해 3월 8일 날 6군데 시범사업지가 선정되었는데요. 그 중에 풍납동이 포함되었습니다. 대상지가 시에서 선정된 이후 SH공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요. 오늘과 같이 주민설명 등으로 자치구 관리계획 수립에 참여해 사업 추진하는 것입니다. SH공사의 역할입니다. 1단계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시에 지역 현황 분석 및 조사를 하고요. 2단계 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관리계획 수립에 참여하며 3단계 조합 정비사업 시행 시에는 조합 수립 단계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1단계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시에는 시범사업 대상지에 대한 지역 현황 분석과 주민 설명회를 통한 모아타운 공공관리 사업 추진에 대한 계획 및 절차 등을 안내하고요. 2단계 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모아주택 사업 유형별 컨설팅으로 공공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계략 사업적 분석을 통한 사업 시행구역 설정을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정밀 사업 분석을 통한 전문가인 건축사를 선정하고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서 건축사를 통해서는 건축기획 설계안을 수립하고 감정평가서를 통한 종전 종무 자산평가를 한 후 정밀사업 등을 통한 모아주택 사업 총사업비하고 세대별 추정 분담금 등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업 정보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3단계 조합 정비사업 시행 시 가장 중요한 조합 설립인가 행정 지원으로 범인 동의서 발급을 위한 행정, 동의서 진구, 법적 동의 요건 충족 여부 검토, 정관 등 재규정 작성, 상류총회 개최, 법인 등기 등 행정 절차를 지원하고요. 최종적으로는 조합 설립 인가까지 도와주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참여형 모아주택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이후 주민들이 희망할 시 SH공사와 함께하는 사업으로 SH참여형 모아타운 공관리 사업 시행이 있겠습니다. 모아타운 내 거점 사업은 SH공사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시행하는 모아주택 사업으로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지 내 사업지 내 주민이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SH공사와 함께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동사업을 시행이 가능하겠습니다. 공동사업 시행 시 SH공사의 역할입니다. 조합 설립인가 이후 공동사업 시행 협약이 체결되면 정비업체 설계자 선정과 건축심의,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 계획인가, 이주 및 철거, 건설공사 착공 및 준공, 청산까지 같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SH공사 공동사업 시행 시 공사의 여러가지 지원사업 중 중요한 사항 중 세 가지를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첫 번째로 건설공사 관련 기술 지원으로 설계 분야 기술 지원, 그다음에 건설 분야 기술 지원이 있는데요. 설계 분야 기술 지원은 설계 도서의 검토 등 기술 지원하고 건설 분야 기술 지원은 품질, 공정, 원가 관리 등 기술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설계와 건설 분야는 SH공사의 특급 기술자들이 지원하는 기술 지원으로 고품격 아파트 건립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임시거주 위주 시설 이주 계획 수립입니다. SH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주주택으로 공급합니다. 세 번째는 허브의 유지비 융자 지원입니다. 연 이율 1.9%의 변동금리고 한도는 종전자산의 50%가 되겠습니다. 공동사업 시행 시 장점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제외 및 기부채납 비율 감소인데요. 예를 들면 2종에서 3종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될 경우 50%의 용적률 증가분에 기부채납을 임대주택으로 25%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25%를 15%로 기부채납 비용이 낮아지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풍납동 모아타운 공간이 현재 추진 현황하고 앞으로의 추진 계획입니다. 지금 추진 현황은 관리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있고요. 대략 사업 분석을 통한 사업 시행 구역 내 사업 분석을 하였고 모아주택 사업 유형별 컨설팅으로 공공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고 지금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대표자 선임 공고를 공고 후 대표자 선임하면 관리계획 수립 인가 후에 정밀 사업 분석을 통한 모아주택 총사업비 및 세대별 추정 분담금을 산정하고 조합 설립 인가가 나도록 도울 것이며 이후에 주민들이 사업 추진을 희망할 경우 SH공사 공동사업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SH공사 모아주택사업부 조창희 부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꼭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울시의 모아타운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 그 다음에 송파구의 관리 계획에 대한 부분, 그리고 SH가 판매했을 때 공공관리가 어떻게 진행된다는 부분까지 다 설명을 다 마쳤고요. 지금부터는 주민 여러분들의 좀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분들께서는 지금 오늘 처음 설명회라서 모아타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좀 많으실 텐데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드시고 지명하신 분대로 차례차례 말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 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시죠. 네, 손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귀청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풍락동 모아주택을 선정해 주신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시조례와 건축법규 사선 폐지를 했으면 하고요. 그 문화재 사선거리 그거 좀 가감하게 철폐를 해야 이 사업이 원만히 되리라고 믿습니다. 시장님께 기회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여보세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쪽은 이제 풍납토성에 의한 문화재 보호구역에 속해 있고요. 저희 문화재 보호조례에 의해서 문화재 암각 규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바꿔야지만 그 암각 규정을 폐지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아직까지 폐지한다 안 한다 결정난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많이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진짜 문화재가 진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서울시 그 주택을 많이 협력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풍납동에 대해서 관심을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알고 싶은 것은
모아주택의 개념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그것을 알고 싶어요. 모아주택 네, 저희가 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오늘 설명회가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렇게 좀 계속 설명하면서 주민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데까지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먼저 손 드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담배나무 시민사는 조기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풍락동 문화타운 모아주택을 위해서 이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여러분에게 질문사항은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에 모아타운이라든가 타운이 만약 허가가 갔더라면은 과연 이 지역에서 지금 현재까지도 집을 짓게 되면은 2m 이상은 못 파게 되어 있는데 그때 가서는 그 기초가 그때도 2m를 파서 기초로 해서 집을 지을 건지 아니면 4m 파는 중에 흔히 말하는 항아리 쪼가리나 이상한 게 나오면은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여기서 보면은 50m, 100m 떨어진 데는 33층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유독 문화재에서 우리 풍락동만 이렇게 사람을 아주 못살게 보는 그런 문화재로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문화재위원들은 한 사람부터 10사람까지 탕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마 이해가 아실 분은 아실 거지 않습니다. 불과 25년, 30년 동안 풍락동에다가 빨대를 꽂아놓고 맨주원을 빨아먹는 이 문화재 사람들 서울하는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왕 또 이렇게 풍락동 모아타운이 됐으니까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정말로 꼭 성사될 수 있도록 간절히 그거 살펴주시기 바라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질문사항이 강구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사탄선 14일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들어보니까 17층이라고 하셨는데요. 2종에서 3종으로 변경돼도 17층인가? 아까 그 17층은 그 문화재 안가리라든지 조망로 그 경관 지구에 대한 층수 제한을 적용했을 때 17층까지 간다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풍락동 더 올라갈 수도 있나요, 층수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 안각이 좀 완화가 된다든지 더 좀 되면 그런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 그건 확정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그럼 추진 기간은 어떻습니까? 추진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까? 추진 기간은 딱 정해져 있지 않고요. 저희가 관리 계획을 수립하면 조합을 설립해야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같습니다. 모든 게 도구일일 텐데. 네, 17층 가지고 우리가 도구를 저도 지준을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층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결국 이제 용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거의 면적과 그걸 이제 분양받는 면적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면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면적을 어떻게 찾아가 드릴 수 있는지가 저희 숙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진행 과정을 보시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일정상 이제 5월 연말까지는 해서 그 승인 고시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게 팩트인데요. 이 팩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생각하신 게 의미가 없다고 해서 그거를 주민들한테 연말이라도 다시 정확하게 좀 알려주셨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앞에 볼게요. 이 주민은 어떻게 해줄까요? 네, 질문 잘 들었습니다. 모아타운 선정이 돼가지고 기쁘기도 하지만 우리 풍락일동의 모아타운 지역의 주민들 대부분이 인쇄가 많으시고 그다음에 단독주택에 이제 그 월세를 받아서 연금 대신에 이제 그것을 월세를 살아가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안 들립니까? 네,
그 단독주택 이제 5가구 내지 뭐 이제 3가구 해가지고 월세를 받아서 쓰실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 모아타운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월세도 받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월세를 받아서 노후 생활을 좀 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월세 받는 것 이상으로 저희에게 어떤 혜택이 되지 않는 이상에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여기 시의원님들, 부의원님, 국회의원님들 또 뭐 서울시장님 계시지만 그분들의 어떤 어떤 대권가들라든가 뭐 정치적인 어떤 그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민 모두에게 여기 계신 모든 어르신들이 지금 월세를 받고 있는 그 이상의 어떤 도움이 되지 않으면은 이 말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잠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SH가 참여한다는 공공관리 모아타운의 장점이 뭐냐면은 저희 공사에는 그 정밀 사업성 분석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과정에서 주민 여러분들께 가감 없이 주민분들의 어떤 종전 가치와 좋은 가치를 판단해서 그 분담금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상세하게 말씀드릴 거니까요. 그걸 보시고 어떤 참여랄지 동의랄지 이런 부분에 되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거는 사업이 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좀 거짓말한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가감 없이 설명드릴 테니까 그걸 보고 좀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아까 손드셨죠? 예. 예, 또 오늘 설명에 얘기 잘 들었고요. 오늘 저기 했는데 특별법 관련해서 공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 지역은 문화재 때문에 안강이나 기타 여러 가지 제재하는 게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의원님한테 특별법에 관한 내용 그리고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특별법 내용이 뭐냐면은요, 그 안에 좀 숙여지게 말아서 제가 특별법을 내놓고 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설명을 잘 안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많이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한 건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풍납동에서 사업을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땅을 파는 거예요. 땅을 파면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오면 끝입니다. 우리 동네는.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나오는 걸 못 나오게 막을 수는 없어요. 그죠?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는요, 건축주가 그 비용을 다 내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면 발표될 때까지. 그것 때문에 아무도 건설사가 안 붙는 거예요. 누가 들어와서 개발하려고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법에는 한 가지만 제가 설명드리자면 그 법이 왜 반드시 필요하냐면은 그 비용을 국가가 내도록 해놨습니다. 그 법에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소송 관련해서 대한민국에서 저처럼 행정소송 많이 해본 사람이 없어요. 법원에서 이길 수 있고 소송에서 이길 수 있으면 제가 그걸 왜 안 하겠습니까? 문화재청 얼마든지 해도 좋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앞에 가서 문화재청에 가서 막 데모하고 이러면은 저는 표 많이 얻겠죠. 다음번 선거 때도 잘 되겠죠. 근데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저만 잘 되는 거예요. 문화재청이 제가 이리저리 보지만 지금 문화재청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이유는 뭐냐면 국회에서 법을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어도 그런 권한은 없고 방해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을 하나씩 해야 되는 게 국회에서 해야 되고 제가 해야 될 일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이런 건 처음이에요. 문화재 발굴을 하는데 비용을 국가가 내도록 한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그 비용이 사실상 뭐냐면 건설사가 들어와서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건설사가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사업성이 없어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개발을 하고 싶어도 그것 때문에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국가가 비용을 되도록 만들면 건설사는 부담이 안 되는 거고 국가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발굴 금방 빨리 끝내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발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보상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데 받아야겠지라고 하면은 예산도 없다 그래요. 근데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춰준 사람은 일단 무조건 내 땅은 국가가 됐든 구청이 됐든 사라라고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항들이 사실은 밖으로 알려지면 저기 너무 저거는 기본 대한민국의 어떤 체계가 행정 체계가 무너진다라고 해서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꼭 참고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조항들을 좀 많이 숨겨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법률에 대해서 행정법이나 일반 민사법에 대해서 저를 믿으시면은 그 법을 좀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법을 반드시 통과가 돼. 그게 돼야 그 뒤에 서울시도 뭔가 내용을 낼 수 있고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동네는요 땅 파면 무조건 나와요. 그 문제 해결 못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슈화 시키면은 알려지면은 이거 될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셔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 법안이 뭔 내용이라도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듣고 잊어먹으세요. 예를 들면 이 법안이 만약에 언론의 방송에 나오게 되면은 세상에 우리 지역은 안 했는데 왜 풍락동만 이거 해주느냐라고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니는 그 법을 만들었는데 왜 주민들한테 설명을 안 하느냐라고 하는데 하도 이제 그래서 오늘 어쩔 수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거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알려주면 안 되고요. 그래서 다음번 저희 그 정기국회 하고 그 뒤에 정신없을 때 아시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지금 전부 다 공천 그것밖에 생각을 아무도 안 해요. 그럴 때 살짝 하는 겁니다. 그 전에 박인수 의원님도 선거가 임박하고 선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그게 통과가 됐었어요. 20대 때. 그걸 왜 그 전에 미리 안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법이 좀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주민들한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군데군데 많이 숨겨놨으니까요. 혹시 시간 되시면 잘 보시고 그걸 보시면서 이게 왜 이런 이상한 조항이 들어갔느냐라고 하면은 다 그런 일종의 어떤 주민들을 위한 마음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조용히 사람들 모를 때 조용히 잘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 국회의원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예정한 시간보다 좀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설명회 오늘 한 번으로 안 끝납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민설명회를 저희가 할 거고요. 그리고 아마 조만간 저희가 이제 저기 설문조사를 한번 할 겁니다. 주민 여러분께. 그래서 그 설문조사에 어떤 걸 원하시는지, 어떤 커뮤니티를 원하고 어떤 공간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다 우편으로 다 보낼 겁니다. 그러시면 우편을 받으셔가지고 아마 QR코드라고 있어요. 찍으시면 아마 설문으로 바로 들어오시면 저희한테 들어오게 되니까 아마 조만간 해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두 분한테만 이렇게 질문을 받고 좀 마무리 좀 하는데 아까 먼저 설명하셨죠? 예. 지금 풍락동 모아타운 추진하기 이전에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걸 했어요. 그 다음에 거리주택인가 가로주택인가 그것도 했어요. 그게 다 무산됐습니다. 그 무산된 이유, 원인을 잘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관리가 여기 다 붙어 있어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게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풍납 1동에 우리가 사는 동네 이게 수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것이 왜 무산이 됐나 하는 원인 분석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추진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아까 손 드셨던 앞에 감사하시다는 말씀을 다들 주민들이 하셨으니까 저는 빠르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그 조만간으로 특화 경관집과 우리한테 지금 이 해당 사항이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규제하고 있는 이 사항이. 근데 바로 길 건너에 있는 그 저기 청년주택이요. 거기도 도로 18m에 포함되는 지역이 아닌가요? 포함된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는 그 경관, 가로경관이 해당이 안 돼서 33층까지 올라가고 우리는 전부 다 6층, 8층 이렇게 다 규제가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도로에서부터 18m까지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주택은 18m 이상은 후퇴해서 건물을 짓기 때문에 그거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적용이 안 되는 거군요. 설명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그 서울시에서 전략주택공사 기조 부장님 될 수 있으면 우리 풍납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 완화라든지 이런 쪽에 도움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그 기획안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957세대 중에서 임대가 179세대, 그 다음에 778세대까지 나와 있는데 이게 몇 평형이에요? 지금 한 거는 예시도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평형 같은 거 상관없이 그냥 층만 평형은 59, 84 이런 형을 썼긴 했는데 지금 예시도고요.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니까 그때 보시고 그리고 의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는 가로경관 그 완화와 안락이 완화되지 않으면 저 상태가 끝이라는 얘기네요. 59, 84 이걸로. 더 좋은 방법을 찾고 있으니까 아직 저희가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좋은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풍납동을 문화재청은 풍납동이랑 뭐 그렇게 그런 관계고 서울시라도 서울시라도 그 저희가 말씀드린 거 가로경관 그거라도 완화해 주든지 해제해 주셔야지만 지금 저 층수가 더 높이 올라가서 상향이 될 수 있기에 저희가 바랄 수 있는 건 서울시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 김유란 시의원하고 의원들하고 협조하셔가지고 풍납동에 좀 희망을 주시도록 바랍니다. 네, 적극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우리 송파구 풍납동 성공적인 모아타운 추진을 위해 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했는데요. 아무튼 풍납동 공공의 모아타운 주민 설명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연수님 감사합니다.